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중국회계 특강 첫 시간으로 재고자산 하겠습니다. 제가 재고자산의 과거 기출문제를 10년치를 보니까 재고자산은 크게 네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가지가, 첫 번째로는 재고자산 단위원가 결정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기말재고자산의 포함 여부, 기말재고자산 금액.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이제 저가법 적용입니다. 저가법 적용. 네 번째는 소매제고법. 크게 이제 네 가지 테마가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출제 빈도 높은 거는 이제 기말재고하고 적거법이 출제 빈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거의 이 두 가지는 거의 매년 나온다고 보시도 무방하는 것 같습니다. 무방하고, 그 다음에 재고자산 단위 원가 결정 방법은 우리가 이제 크게 이제 네 가지가 있습니다. 개발법, 선의선출법, 통일법, 수의선출법.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중국회계에 한번 들어섰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하면 후의선출법은 이제 우리 이제 기업회계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기말재고자산 포함 여부는 이게 시험이 문제가 어렵지 않은데 좀 어렵게 나온 것 같은 경우는 수익인식 기준하고 유형자산 기준 다른 기준서가 같이 합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작품이 우리가 이제 도착지 기준하고 이제 선적지 기준이 있고, 적소품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이제 판매사가 이제 팔지 않은 제품이 있냐 없냐를 물어보고, 시성품 같은 경우는 구매 이사를 했냐 안 했냐를 따지는 거고, 반품 주권부 판매 같은 경우는 이제 합리적으로 이제 추정해서 우리가 이제 반품 충당 부채를 설정했냐 안 했냐 따지는 거고, 할부 판매는 말 그대로 이제 할부 판매는 우리가 이제 판매를 인식하기 때문에 재고를 보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재구매 조건부 약정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재구매 약정은 우리가 이제 차입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입 같은 성격이 있느냐 없느냐, 미인도 청구 약정 같은 것들은 각각 이제 조건을 우리 계약 조건을 봐서 기말재고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진행하지만 우리가 이제 개념 설명은 제가 따로 이제 PDF로 만들어서 이제 자료를 올릴 거예요. 그러면 그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고자산 재고 평가입니다. 재고자산 감모 평가는 우리가 실제로 이제 기말에 기말 재고자산을 이제 우리가 최종적으로 픽스 시켰는데, 그 전까지는 장부상으로만 재고자산을 이제 갖고 다닙니다. 그러면은 장부 재고 금액이 있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장부에 이제 재고의 품목별 수량이 있습니다. 품목별 수량이 있고, 실제로 그날짜에 우리 회계 기준 일자에 우리가 이제 재고 창고에 가서 우리가 재고를 실제 수량을 카운팅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재고 시사를 나갈 텐데 카운팅을 하면 장부하고 당연히 실제 수량하고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이제 감모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그러면 감모손실 반영 장부 재고 금액. 감모손실 반영 재고 금액이고, 그러면 이제 수량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 회계감사를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실제성이 확보된 거고, 그러면 실제성이 이제 수량이 확보되면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이 단위당 금액을 얼마로 해야 되냐, 우리가 측정을 하게 됩니다. 측정을 하게 돼서 측정을 하게 될 때는 우리가 단위당 매입 원가하고 실제 시장에서 실제 팔 수 있는 가치, 그러니까 매입 원가하고 현금 유입액을 비교해서 적은 금액으로 인식하게끔 되었습니다. 현금 유입액은 뭐로 하냐, 우리가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우리가 기준서에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순이기 때문에 순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판매에서 판매 금액 빼기 부대 비용, 차감한 순현금 흐름을 순실현 가능 가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렇지만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여러분 주의할 점은, 재고자산 중에는 이미 확정 판매로 갖고 있는 재고가 있을 수 있습니다. 확정 판매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미 확정 판매를 하면서
그 가격 또한 확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확정 가격하고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에 있는 자연인당 정보 금액하고 비교해서 그 저가법을 적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가법 적용 재고 금액. 그 저가법 적용 재고 금액이 우리가 장부상으로 인식하는 최종적으로 베이스상에 표현돼서 외부한테 공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많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실제 매출 원가를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실제 이제 감모와 그 우리가 평가 손실 얼마냐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재고평가 충당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소매제공법은 우리가 이제 그 앞에 세 가지는 일반적으로 이제 앞에 세 가지는 일반적인 회사, 기업에서 다 해당되는데, 소매제공법 같은 경우는 일부 업종에서만 해당됩니다. 일부 업종만 해당되기 때문에 실제 시험의 중요도는 좀 떨어집니다. 소매제공법은 우리가 앞에 세 가지는 우리가 매입원가로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소매제공법은 매입원가 관리하기 어려워서 측정하기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판매 가격 기준으로 그 장부 재고 금액을 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판매 매가 기준으로 계속 장부에서 관리하고 있고, 결산 시점에서 원가율을 구해서 매가에다가 기말 재고 매가에다가 원가율을 곱하면 우리가 기말 단위 원가가 나옵니다. 기말 재고 자산의 원가를 구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소매제고법인 거고, 마찬가지로 이제 원가 흐름에 따라서 평균 원가 소매제고법, 선의선출 소매제고법이 있고, 이 소매제고법도 저가 기준 소매제고법이 있습니다. 저가 기준 소매제고법은 말에서 이제 주어지는 것처럼 이 원가율이 낮으면 우리가 재고자산도 낮게 됩니다. 그래서 원가율이 낮게 되는 방법을 취하게 되는 거고, 원가율이 낮게 되려면 우리가 가격 변동을 소매제고법에서는 구할 때는 가격 변동을 고려해 주는데, 순 인하액을 제외하면 원가율이 낮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가 기준 소매제고법 할 때는 순 인하액을 제외한 원가율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종업원 할인도 주의하실 것이 있는데, 소매제고법에서 말하는 이 원가율이라는 거는 정상적인 거래의 원가율을 의미합니다. 그럴 때 종업원 할인 같은 경우는 특정 거래의 거래이기 때문에 종업원 할인은 원가율을 구할 때는 제외하고 기말 재고자산 매가에는 포함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주의할 게 있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개념 정리 쪽에 정리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출문제도 제가 PDF로 해서 이제 올려놓을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PDF는 이제 많이 있어요. 과거 10년치 정도 있고, 그 중에서 제가 이제 네 가지 테마를 잡아서 대표적인 문제 유형으로 해서 잡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정도 할 거고, 추가적인 문제는 이제 PDF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무사 2014년 14번 문제고요. 먼저 문제를, 여러분들이 실제 수험생이라면, 실제 시간에는 수험장에서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일 먼저 이제 문제를 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정보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문제는 매출액이 얼마냐를 물어본 거고, 매출액은 당연히 판매 수량 곱하기 매출 단가입니다.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고, 네, 문제에서 보면 상품의 매입원가의 20%, 매입원가 20% 가산하여 판매하고 있다. 판매가. 그러면 수량을 알게 되면 됩니다. 수량. 얼마를 팔았냐는 매출을 2,500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매입원가만 알면은, 요 매입원가 정보만 알면 매출액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입원가를 구하려면 또 여기가 주어진 정보가 가중평균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중평균법의 단가를 구하는 문제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좀 계산을 하게끔 하려고 이제 한 거고, 문제 자체는 우리가 가중평균법의 매입원가는 얼마입니까? 이걸 물어본 겁니다. 가중평균은 우리가 이제 다 이렇게 이제 기초 매입 다 가중평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총 수량은 4,000인 거고,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제 계산하기 쉽게 1000을 다 묶었습니다. 그래서 1000으로 이제 묶으면 단가가 200, 200, 300, 400 해서 1100이 되면 1100. 1100이 되고, 이거는 이제 계산하기, 이거 약분이 되니까 1100, 1100 나누면 275가 됩니다. 275. 275에다가 이게 매일 원가이기 때문에 275에 1.1을 곱한 게 판매가가 됩니다. 그래서 수량은 2,500개, 275에 1.2. 그래서 이렇게 구하면 정답이 이제 82만 5천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쉬운 문제입니다. 실제 재고 관련된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이런 그 계산기 두들기는 문제가 좀 나오고, 이런 것처럼 쉽게 계산하려고 고려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문제가 이제 자주 나오는 기말 재고 자산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2019년 5월 5번 5번 문제로 나왔던 거고, 문제 보시면 보시면 2001년 12월 31일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냐, 그 다음에 단 재고 감모 손실, 재고 자산 평가 손실은 없다. 왜냐면 이게 있으면 이것도 계산해 줘야 하기 때문에 편의상으로 없는 거고, 이 문장이 없어도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씩 보면 실사를 해서 나온 금액이 200만원, 실사 금액 2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필사는 보관 중의 상품, 창고에 있는 금액이 200만원이라는 의미고, 1번 보시면 이제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서울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언제 매입했냐? 10월 21일에 매입했고, 운송 중에 있습니다. 운송 중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창고에 없고 포함이 안 됐겠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매입 원가 25만원을 재고 자산에 포함합니다. 2번 보시면 2001년 10월 1일에 부산으로부터 원가 15만원 상품에 대해 판매를 스탁 받았으며, 우리가 받은 거. 이건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는 위탁을 한 거고, 이건 받은 거예요. 받은 것 때문에 우리 재고가 아닙니다. 이중 원가 4만원 상품을 판매했다. 나머지 상품은 우리 거 아닌 거죠. 나머지 상품은 12월 30일 현재 창고에 있다. 빼줘야 되는 거예요. 15만원에서 4만원을 팔았으니까 9만원을 빼줘야 되죠. 9만원을 빼주고,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12월 19일에 대전에게 원가 8만원의 상품을 판매 즉시 인도하고 2개월 후 13만원에 재구매 약정입니다. 재구매 약정이기 때문에 12만원에 판매하고 13만원에 다시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우리가 이제 비싸게 주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차익금이랑 마찬가지예요. 차익거래예요. 그래서 얘 가치는 담보 성격으로 준 거래나 똑같기 때문에 이 8만원은 우리 겁니다. 근데 이 8만원이 이미 나갔잖아요. 나갔기 때문에 이 창고에 없을 거고 우리 재고이기 때문에 포함합니다. 그래서 8만원은 우리가 매출을 보지 않습니다. 4번 보시면 대안은 위탁 판매 계약을 했고, 아까 그 2번하고 좀 다른 거죠. 판매를 했고 50만원을 보냈고 50만원은 우리 거, 우리 재고예요. 우리 재고인데 이 중 80% 판매했다. 20% 남았고 50만원에 20%니까 10만원이죠. 10만원. 10만원이 우리 재고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번은 단위당 원가 5만원 상품 10개를 5만원짜리 10개를 10월 15일에 전달하고 2월 15일까지 매입할 의사를 통보해주기를 요청했다.
단위당 8만원 그 매출 금액입니다. 매출 금액 때문에 재고자산을 구하는 거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2012년 30일 현재 단지부터 6개의 상품을 매입하겠다는 의사를 가졌다. 이 6개가 이제 매출된 거고, 4개가 이제 우리 재고가 된 겁니다. 그래서 4개에다가 5만원이니까 20만원. 이게 끝난 겁니다. 끝나면 이제 금액이 이 정도, 그 정도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보시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 많이 나와서 이제 재구매 약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위탁받은 거, 위탁 준 거, 그 다음에 구매 의사가 있는 거, 그래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뭐 이렇게 어렵지 않은데 놓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되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회계사 15년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2001년도 말 그 재무상태표에 보낼 재고자산 얼마인가. 이건 아까 문제와 다르게 이제 그 간무 손실 같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언급이 없어도 그냥 재고자산만 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도 실질재고조사법으로 재고자산 실시한 결과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재고자산 실사금액은 900만원입니다. 문제 형태가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그 창고 재고가 900만원인 거고, 1번 보시면 서울이죠. 서울에 원가 50만원 상품을 인도하고 판매 대금은 10월 말부터 매월 말일에 20만원씩 할부 수령했다. 그러니까 할부는 그냥 다 인도할 때 우리가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익 인식 조건에 이제 우리가 인도할 때 했기 때문에 요 단어가 중요합니다. 10월 1일에 인도했기 때문에 이날 매출 인식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재고가 아닌 거죠. 빠진 거고. 2번은 대안은 2001년 11월 1일에 충청과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200만원 보냈습니다. 충청한테 보냈고, 이건 우리 재고입니다. 우리 재고고, 충청은 2001년도 말까지 60%만을 팔았다. 40%가 우리 재고잖아요. 40%. 우리 재고이기 때문에 200만원에 40%니까 80만원. 1번은 해당 사항 없고, 2번은 80이 추가로 되어야 되는 거고, 한번 대안은 경기의 원가 120만 상품을 즉시 인도하면서 경기가 대안에게 동상품을 180만원에 재매입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풋 옵션을 하였다. 재매입하는 거고, 보시면 이제 160만원에 팔아서 180만원에 사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 중간에 이자하고 이런 성격 때문에 20만원에 준 거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 판매가 아닙니다. 그래서 담보 성격으로 준 거기 때문에 우리 재고입니다. 우리 재고. 여기 창고에 지금 없기 때문에 우리 재고에 포함시켜줘야 됩니다. 네, 4번은 2001년 12월 1일에 제품 재고가 없어서 생산 중인 제품, 생산 중인 거예요. 대안이 생산 중인 제품을 주문을 강으로 받은 거예요. 예약 주문 형식을 받은 겁니다. 주문을 받아서 수락하고 동제품에 대해서 판매대금은 1,500만 전부 수령하였다. 그러니까 물건이 인도하지 않았는데 돈 받은 거예요. 현수금 성격을 받은 거고, 2001년만 현재 동 제품은 생산이 완료되었네요. 대안은 1월 5일에 인도하였다. 그러니까 이 수익 인식 기준의 기본적인 게 인도잖아요. 인도 조건이기 때문에 매출을 1월 5일 날 인식하는 거고, 1,500만원 선수 수익 성격입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 재고입니다. 우리 재고고, 동제품의 원가는 100만원이고 실사금액 포함되어 있다. 포함되었으니까 추가 조정할 게 없죠. 그래서 4번은 추가 조정할 게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600만원에서 700만원. 700만원에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를 보면 이제 아까 재구매 약정이라든지 담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에 나옵니다.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게 좀 내가 안 보던 지문이다, 내가 모르던 지문이다, 아니면 이제 왜냐면 우리 실제 실무에서는 그 거래가 되게 다양하게 있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서에서 안 보던 거래들도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보냐면 그 생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 회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자산이 무엇이냐, 부채가 무엇이냐,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산은 뭐냐면 과거의 결과로
우리가 얻은 경제적 효익이에요. 경제적 효익이라는 거는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법적으로는 권리랑 똑같은 거예요. 권리라는 거는 우리가 처분권이 있고 사용권하고 수익권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문장을 처음 봤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판매자가 보시면 이 입장에서 보면 경기가 이제 사온 사람이 되는 건데 우리 형식적으로 다시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경기 입장에서는 이 사온 거에 대해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매입이 아닌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판단을 하시면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자산의 정의하고 부채 정의가 회계상 가장 중요합니다. 그 정의를 알고 접근하시면은 많이 맞출 수 있습니다. 모든 거래를 외울 수 없기 때문에 기본 컨셉을 알고 접근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16번) 문제, 16번 16년에 나온 문제입니다. 16년에 나온 문제고 문제 자체는 어떻습니까? 문제 자체는 여기 있네. 기말 상품 재고 얼마냐. 똑같이 재고자산 담보 손실, 평가 손실 없다. 문제 처음에 앞부분에 나왔네요. 그래서 2011, 12월 30일 현재 원가 60만원 상품은 창고에 보관하고 있다. 똑같이 이제 창고에 있는 창고 금액 (60만원인) 거고, 1번은 판매자로부터 한국은 판매자로부터 원가 만원의 상품을 매입한 후 대금 완불했으나 보관 창고가 부족하여 우리 거네요. 우리가 사온 거예요. 사온 거고 보관 창고가 부족해서 판매자 창고에 있는 거예요. 여기 없으니까 포함을 해야 되죠. 그래서 1번은 우리 거니까 포함 추가 조정해야 되는 거고, 위탁 판매 거래를 또 나왔습니다. 위탁 판매 거래로 수탁자한테 원가 2만원 상품을 접수했는데 현재까지 판매되지 않았대요. 모두 안 판매됐으니까 다 우리 겁니다. 우리 거기 때문에 2만원 추가해야 되는 거고, 한번 FOB 조건으로 성적지 인도 조건입니다. 성적지 판매자로부터 성적지 인도 조건으로 매입한 거예요. 그래서 그 운송 중에 있으니까 성적한 거잖아요. 우리 겁니다. 우리 거기 때문에 원가 8만원 한번 8만원 추가해주면 되고, 4번 보시면 4번 보시면 이제 재구매하겠다는 조건으로 고객을 판매에 인도했다. 이것도 재구매 같은 거기 때문에 우리 겁니다. 우리 거. 재구매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 차입 거래랑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5번 보시면 중개업자를 통해 인도결제 판매 조건으로 원가 3만원의 상품을 판매하여 인도가 완료되었다. 인도결제라는 거는 인도하고 결제, 판매, 말 그대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인도가 된 거예요. 인도가 되고 판매 대금을 회수하고 대행수로 5,000원 차감한 후 한국에 지급한다. 한국빛 중개업자는 10월 30일 현재 수취하지 못했다. 이게 안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가 아직 안 된 거예요. 인도만 됐지 결제가 안 됐으니까 판매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 됐으니까 창고에 없잖아요. 창고에 없고 결제가 안 됐으니까 판매가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 거예요. 우리 거. 창고에 없고 판매가 안 됐어요. 그러니까 3만원은 추가로 조정을 해주는 거죠. 이거 하면은 얼마입니까? 10만원이고 18만원 되네. 18만원. 그래서 18만원이니까 최초의 창고에 60만원, 18만원이면 78만원 되겠습니다. 요게 그 일반적으로 이제 교과서에 잘 안 나와요. 그 제가 찾아보니까 잘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보면 그래서 말 그대로 해석하는 능력이 좀 필요한데 조건이 많이 붙어요. 실제 계약은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걸 교과서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는지를 좀 문제 포인트로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좋은 문제인데 말 그대로 인도되고 결제해야지 판매되는 겁니다.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수익은 인도됐다를 하는데 그 여러분들이 수익 인식 조건 정확하려면 인도가 되면 지급 같은 게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보시면 인도만 됐고 결제가 안 됐기 때문에 수익 인식을 못 하는 겁니다.
5번 보겠습니다. 5번도 매출 원가를 물어봤네. 매출 원가. 매출 원가를 물어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는 그 처음에 제가 했던 것처럼 기초 재고, 단기 매입, 비용, 기말 재고, 여기 재고고, 요 개념이 이제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 이 비용은 외부 판매, 그다음에 감모, 평가손 이 포함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없기 때문에 전부 다 외부 판매된 게 이제 매출 원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초 재고자산이 20만 원이 알려줬고 단기 매입에 100만 원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얘가 10만 원인 거고, 얘가 20만 원인 거고, 단기 매입 100만 원인 거고, 얘가 얼마냐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문제는 이제 기말 재고 금액이 바로 물어본 거고, 얘는 얘를 구한 다음에 매출 원가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말 재고 금액 물어본 거랑 문제 똑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판매 가능 금액은 일단 120만 원인 거고, 이제 그 우리가 기말 재고 금액은 재고 금액 구해야 되는데 이제 창고에 있는 거는 30만 원. 이거 1번으로 하겠습니다. 1번 하면 6월 1일에 한국으로부터 판매를 수탁받은 건 우리 게 아닌 거죠. 수탁받은 상품중 2만 원이 판매되었고, 12만 원, 2만 원이 판매되었고, 나머지는 창고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10만 원이 여기 있다는 거죠. 10만 원이 30만 원에 포함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 빼줘야죠. 10만 원 빼주고, 이거 2번으로 보면 12월 21일에 민국으로부터 FOB 성직주권 때문에 운송 중인 거 우리 겁니다. 매입한 상품이 현재 선박 운송 중에 있다. 얼마입니까 이게? 여기 6만 원, 통장 가격 6만 원. 6만 원 추가하는 거고. 한번 보면 반품률이 높은 상품을 판매했다. 해당 상품의 경우 반품률은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다.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없으니까 매출을 인식할 수 없잖아요. 얼마만큼 우리가 반품 충당 부채는 그게 안 되니까 우리 겁니다. 우리 거고. 그런데 인도 했잖아요. 인도 했으니까 창고에 넣고, 이거 창고에 포함되지 않고 우리 거고. 그러니까 재고 자산으로 추가해야 되죠. 그래서 얼마나 추가하면 5만 원을 추가합니다. 5만 원 추가하면 11만 원이고 31만 원. 11만 원, 31만 원이고 120만 원에서 31만 원 빼면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8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문제를 보시면 제가 쭉 보시면 뭐냐면 여기서 반품이 됐고, 그다음 이제 FOB 조건은 항상 나와요. FOB 이런 기말 재고 구할 때 FOB 조건은 항상 나오고 수탁도 항상 나오고, 이제 반품이라든지 이제 재금의 약정이라든지 이런 일부 같은 조건이 한두 개가 이제 껴 나옵니다. 뭐가 나올지 모르지만 껴 나오고, 그걸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뭐가 나올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익숙하지 않은 게 질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아시면 되고, 주제를 바꿔서 이제는 적합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적합법 문제를 보면 포괄손익, 단기손익에 포괄손익 계산에 단기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를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를 물어본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계속 적어드리는 기초, 단기 매입, 일반적으로 이제 비용입니다. 비용,
기말재고로 표현할 수 있고, 그 기말 그 포괄손익은 요 비용을 물어본 거고, 요 비용은 기초 단기매입 기말재고 이렇게 됩니다. 이 기말재고는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이제 장부에 그 장부 금액이 있었고, 처음에 어떤 조정도 안 했던 장부 금액에서 감모가 반영됐고, 그 다음에 적합법 반영, 그 순서로 된 게 기말재고입니다. 그래서 기말재고는 수량 곱하기 우리가 순실현 가치, 작은 금액이죠. 취득원가 기말재고는 수량에다가 취득원가 순실현 가치 작은 금액을 곱한 게 기말재고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굳이 안 거쳐도 되고, 수량 알고 요 항목별로 취득원가 순실현 가치 알면은 바로 구하셔도 됩니다. 이게 요령이에요. 시험 문제 풀 때 요령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확정 판매 계약이라는 게 또 하나 나왔잖아요. 확정 판매 계약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순실현 가치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확정 판매 때는 확정 판매 가격하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확정 판매 계약에 따른 판매와 시장을 통한 일반 판매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2001년 보유하고 있는 상품 관련 재고는 다음과 같다. 그리고 다음 보시면 재고자산 중에는 B, C는 확정 판매 모두 BC2네요. BC2는 확정 판매 계약을 이행 중에 위에 보유 중이다. 앞에 얘는 확정 판매입니다. 확정 판매이기 때문에 얘랑 비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정보가 뭐였습니까? 그 다음에 판매 시에는 단위당 추정 판매 비용이 확정 판매는 비중 않고, 일반 판매 시에는 단위당 20원의 추정 판매 비용이 들 거다.